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주의의 경우가 최대한 강화되었고 그 자신은 벙커에서 나오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크렘린은 러시아 군인들을 겨냥한 사례가 잇따르고 지금 이 순간에도 쿠데타 조짐이 무르익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푸틴 주의의 보안 조치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이 내용은 특히 유럽 정보기관의 보고서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세르게이 쇼이구 전 러시아 국방장관이 반란 가능성이 있는 인물로 지목되고 있지만 그뿐만이 아닙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더 이상 자신의 관절을 사용하지 않고 군사시설도 방문하지 않으며 모든 연설은 미리 녹화되어 그의 위치가 실시간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한다고 전해집니다. 더 나아가 우크라이나 무인기의 공격 범위가 늘어나면서 크렘린에서는 드론을 이용한 푸틴 암살 시도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새로운 소식이 있습니다. 모스크바가 5월 9일을 준비하는 동안 오늘 우크라이나 드론이 모스크바 중심부를 자유롭게 날아가 크렘린에서 불과 6km 떨어진 고층 건물에 충돌했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페치입니다. 함께 이 주제를 이야기해 봅시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 그리고 이 영상 아래 여러분의 댓글을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CNN은 유럽 정보기관의 보고에 따르면 크렘린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개인 경호를 대폭 강화했으며 가까운 직원들의 집에 감시 시스템을 설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조치는 러시아 고위군 관계자들의 연쇄적인 암살과 쿠데타에 대한 우려로 인해 시행된 것입니다.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 대통령과 함께 일하는 요리사, 경호원, 청소부, 사진사 등 모든 직원들에게 대중교통 이용이 금지되었습니다. 크렘린 수장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이중검문을 받아야 하며 그와 함께 일하는 직원들은 인터넷이 차단된 전화기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이란 지도자들이 숨는 방식과 매우 비슷합니다. 유럽 정보기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조치들 중 일부는 지난해 12월 고위 장성이 암살된 이후 최근 몇 달 사이에 도입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 안보 권력기관의 최고위층에서 갈등이 촉발되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 보안 요원들은 블라디미르 푸틴이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장소의 수를 급격히 줄였습니다. 그와 그의 가족은 모스크바 지역과 발다이에 있는 평소 거주지로 더 이상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블라디미르 푸틴은 이제 거의 모든 시간을 벙커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블라디미르 푸틴은 한 번도 군부대를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5년에도 이러한 정기적인 방문에도 불구하고 푸틴이 겁쟁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도록 크렘린은 미리 녹화된 푸틴의 영상을 공개합니다. 그리고 보고서에는 서방 정보기관의 평가에 따르면 러시아의 손실이 매달 약 3만 명의 사상자, 부상자 수를 기록하고 있다고 있습니다. 이 정설 2도 버점이십니다. 저희건 치미덧 그리고 전선에서의 제한적인 영토 점령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 깊숙이 여러 차례 드론 공격을 감행한 결과 갈등의 규모가 많은 러시아인들에게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장 최근의 예가 있습니다. 일요일 저녁, 드론이 모스크바 중심부 서쪽의 고급 지역에 있는 고층 아파트 건물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러시아인들이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전승절 열병식을 보호하기 위해 이미 엄청난 양의 방공 시스템을 모스크바로 집결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난 일입니다. 대박. 대박. 그러니까 연기도 없고 탄냄새도 없고 아무것도 타지 않았어요. 차들이 잔뜩 있는데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건물 잔해가 여기저기 널려 있어요. 경찰과 견인차가 왔고 뭔가 일이 있었어요. 집들에서 온 구경꾼도 많았어요. 저쪽에서 35층쯤에서 폭발이 있었어요. 이어서 첩보 보고서에는
모스크바가 내부치안 악화에 대해 우려하는 드문 세부 사항들이 나옵니다. 또한 이 보고서에는 러시아 보안기관과 군대의 지휘부 사이에서 누가 최고 지휘부의 경우를 책임지는지에 대한 갈등이 발생한 잠재적으로 불편한 세부 사항들도 담겨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푸틴의 경호 프로토콜을 재검토하고 추가로 10명의 고위 군 지휘관에 대한 개인 경호 수준을 높이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3월 초부터 인용하자면 크렘린과 블라디미르 푸틴 본인 모두가 기밀 정보 유출 가능성과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음모 또는 쿠데타 시도 위험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특히 러시아 정치 엘리트 구성원들이 드론을 이용해 암살을 시도할 가능성을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결론은 블라디미르 푸틴의 전 측근인 세르게이 쇼이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정보 보고서에는 해임된 전 국방장관이자 현재 국가안보회의 서기인 세르게이 쇼이구가 쿠데타 위험과 연관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쇼이구가 군 최고 지휘부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푸틴에게는 그의 정화 정책이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문서에서는 전직 차관이자 세르게이 쇼이구의 측근인 루슬란 찰리코프가 3월 5일에 체포된 것이 인용하자면 엘리트들 사이에 비공식 보호 협정이 위반된 것으로 간주되며 이는 쇼이구의 입지를 약화시키고 그 자신이 사법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을 높인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수사위원회는 3월 성명에서 찰리코프가 횡령, 자금 세탁,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군 엘리트 내의 부패에 대한 보도는 자주 나오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그 수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쇼이구는 자신도 표적이 될까봐 두려워할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행동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CNN은 공정하게도 인용하자면 이런 종류의 첩보 정보의 특성상 일부 세부 사항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썼습니다. 즉, 푸틴에 대한 일부 상세하게 설명된 보안 조치들은 이미 이전에 보도되었거나 널리 추정되어 왔으며 여기에는 집중적인 수색, 크렘린의 스마트폰 사용 금지, 러시아 대통령의 이동 제한 등이 포함됩니다. 푸틴은 여전히 대중 앞에 자주 나타납니다. 이번 주에 그는 체첸 지도자 람잔 카디로프와 이란 외무장관 아바스 아락치와 만났습니다. 하지만 푸틴의 새로운 보안 조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모스크바가 5월 9일 붉은 광장에서 열리는 전승절 열병식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발표한 며칠 후에야 공개되었습니다. 올해 행사에는 장갑차나 미사일과 같은 중화기가 없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크렘린은 이러한 조치가 우크라이나가 드론으로 퍼레이드를 공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보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새로운 조치는 지난해 말 푸틴과 함께 크렘린에서 열린 회의에서 고위 관리들 사이에 벌어진 격렬한 언쟁이 부분적으로 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2025년 12월 22일 모스크바에서 우크라이나 요원들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추정되는 파넬 사르바로프 중장 사망 이후 블라디미르 푸틴은 주요 보안 요원들을 회의에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보도에 따르면 그 회의에서 발레리 게라시모프 참모총장은 알렉산드르 보르트니코프 연방보안국장을 보르트니코프 휘하 장교들을 보호하지 못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다시 이 일을 수행할 자원과 인력이 부족하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유럽 정보기관 보고서 인용문이 나옵니다. 이 긴장된 회의가 끝날 무렵 블라디미르 푸틴은 침착함을 유지할 것을 촉구하며 대안적인 업무 방식을 제안했고 참가자들에게 일주일 이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신속한 해결책은 게라시모프 본인 외에도 추가로 10명의 고위 지휘관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자체 연방경호국의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방송을 CNN 인용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보 보고서의 공개는 유럽 관리들이 비평가들에 따르면 오랫동안 러시아를 이기기 위한 유일한 전략이었던 희망에 매달리려는 시도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내부 붕괴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보에 대해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속담에 있듯이 들은 대로 전할 뿐입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생각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이 유튜브 채널의 활동을 후원하고 싶으시다면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와 계좌 정보를 통해 후원이나 유료 멤버십 가입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